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이에 또 크게 오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또 궁금하실 텐데,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들 짚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목요일 날 PCE 지표를 앞두고 소폭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락 마감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통해서 봤을 때 우리는 주식 같은 이런 전통 자산들과 비트코인은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이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공통적인 분모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가 하루 사이에 지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거래량이 급등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하얀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블랙락의 IBIT가 아주 폭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13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A 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괴물 같은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트코인 ETF의 거래량도 1일 기준 32억 달러로 역대 두 번째로 큰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시점이었죠. 바로 출시되던 이후에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신규 9개 ETF도 24억 달러로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까지만 딱 했을 때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물 ETF만 계속해서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크립토 컨트 자료를 보면은 아시아 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코인베이스, 즉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바로 요 녹색이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지금 업비트를 가지고서 현황을 조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인베이스보다 지금 업비트에서의 현물 거래량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인 투자자들도 벌써 이제 포모에 좀 이제 시달려 가지고 조금씩 유입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중요한 또 뉴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무려 3,000개의 BTC를 또 추가로 매수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평단가 31.5K에서 19만 3천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실현 수익 자체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0억 달러로 한화로는 지금 5조 3천억 원이 넘는 미실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들을 보시면은 과거의 어떤 작년 불장 때보다도 더 지금 높은 수준의 어떤 퍼포먼스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각종 플랫폼에서도 이번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매입을 또 꼽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인쉐어스에서 매주마다 보고하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는 전체 유입의 무려 99%가 비트코인에 집중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에도 꾸준히 유입은 되고 있지만 역시나 기관들의 가장 압도적인 관심 대상은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어제도 보여드렸는데 계속해서 지금 비트코인의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첫 번째는 어떤 거래 활성도,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가격 상승의 동력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레버리지를 동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품이 조금씩 끼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상위 25개 암호화폐의 어떤 펀딩비를 봤을 때 계속해서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에 대한 레버리지가 과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색깔을 보시면 굉장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영역들 있죠. 노란색으로 많이 표시가 될수록 이 펀딩비가 50%에 거의 접근하거나 그걸 넘어서는 그런 구간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세 베팅이 약세 베팅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좀 급격하게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상승의 추세들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요인들로 인해서 크고 작은 조정들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이죠. 난센의 수석 애널리스트에 따르면은 올해 하반기 미국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악재이고 주춤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의견들도 시장에는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것들이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고 사이클의 흐름들이지만 거시경제 변수가 비트코인의 가격을 크게 좀 조정을 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또 중요한 변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들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심리적인 흐름을 굉장히 재미있게 또 표현한 차트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건 NUPL 차트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나타낸 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떤 가격의 단계들이 굉장히 많이 높은 구간으로 간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이 단계는 희망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습니다. 그 색깔이 하늘색으로 똑같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긍정과 믿음과 그리고 스릴 그리고 환희의 단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밟으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그리고 알트코인을 계속해서 꾸준히 매집해 가시는 분들은 향후 이 단계에서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하게 계속해서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금주에 커뮤니티에서 계속 회자되었던 부분들이 아크인베스트가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을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아마도 이제 베어리 시장으로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추측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추나스가 아크인베스트가 계속해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이익을 얻고 나서 계속해서 특정 가중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리밸런싱이라는 거죠.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리밸런싱이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ETF는 특성상 그런 행위들이 계속해서 동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릭 발추너스가 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저장 전쟁. 그러니까 가치 저장의 전통적으로 최고의 수단은 금이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 저장의 수단이 비트코인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 저장 전쟁에서 이 관점에서 금의 고통은 비트코인에게는 더없이 좋은 이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2년 이내에 금 ETF를 능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 하루 사이에 지금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이 위에 있던 아주 두껍게 형성되어 있던 매도벽들을 순식간에 다 돌파하고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거침없는 상승 랠리를 그릴 때는 이 매도세들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지금 55K에서 순식간에 가장 뚜렷하게 매도벽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는 바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두껍게 매도벽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가면은 또 거침없이 올라갈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고래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가 여기서 물량을 크게 넣으면서 가격에 어떤 큰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지부진하던 구간에서 순식간에 상승을 이끌었고요. 여기서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면서 이제 가격이 55K를 경계로 좀 잠시 주춤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지금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다가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와 함께 물량을 넣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고래도 꾸준히 매집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집단들이 지금 물량을 넣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물량을 던져만 오던 이 녹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 물량을 크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단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거래소별로 지금 매도벽 한번 보시면은 코인베이스와 뭐 바이낸스,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로 위 구간 지금 55K에서 아주 강렬하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고 매도벽이 아주 두껍게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또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여기 이런 데는 매물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도 굉장히 약하고 60K에서 조금 나타나고 있죠. 근데 코인베이스에서는 60K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막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나면은 어쨌든 이 중간 구간은 굉장히 헐빈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사이에 이렇게 크게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유지가 되던 52에서 53K의 저항 구간을 순식간에 뚫고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이제 지켜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계속 가격의 어떤 상승 추세를 유지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53K 이 구간 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간 종가까지 마감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추세가 좀 전환되는 것들이 더 이제 공고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됐을 때는 1차적으로는 지금 22MA를 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지금 딱 50K 부근에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 또 중요한 과거 저항 영역이었던 48.9K 구간들을 또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하회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50 SMA 구간이 45.7K 부근이죠. 근데 이거는 기술적인 분석으로 어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 RSI도 과매수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굉장히 많은 또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가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물대의 구성을 봐도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여기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하게 유지됐던 구간, 요 구간에 가장 두껍게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구간은 하루 사이에 빠르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대가 좀 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세가 조금 힘을 내게 되면은 이 구간은 쉽게 뚫릴 수가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2K에서 53K 딱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단에서는 지금 하단보다 매물대가 더 옅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조금 더 의지를 내면은 요 구간까지 쉽게 돌파를 해서 60K까지도 지금 빠르게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더리움 차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3,000달러를 지금 돌파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추진력을 지금 얻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지금 RSI가 과매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더 지배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불리시한 세력들, 매수세가 가격이 3,000 미만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다지기를 하게 되면은 3,300과 3,540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3,000달러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22MA 구간이 지금 2,823달러에 형성되어 있고요. 50 SMA 같은 경우는 2,546달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했던 영역이 또 동일하게 요 중간에 있죠. 그래서 이게 2,717달러 부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솔라나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가격 요 구간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해서 50 SMA를 딱 찍고 다시 반등을 해서 현 시점에서는 22MA 바로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22MA를 뚫고 상승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락 추세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구간을 뚫고 반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상승 돌파했을 때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중요한 저항으로 작용을 했었던 12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135달러까지도 빠르게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50 SMA 아래로 하향 이탈하게 됐을 때는 이 80달러, 과거 요 영역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